당신의 손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움직인 그 손, 정말 당신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은 이미 화면 위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앉아있고 눈앞에는 식어버린 찻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을 집어듭니다. 망설임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당신이 마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이 움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이라 부른 것입니까? 우리는 낮에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뒤에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미 말은 나간 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내 삶의 방향은 내가 만든다고. 그 믿음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생각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버리는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따라갑니다. 보는 순간 처음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 비로소 선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지점을 마주하려 합니다. 1980년대 초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의 실험실에서는 매우 낯선 결과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 때나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스스로 인식했을 때 시간을 기록하게 합니다. 동시에 뇌파를 측정합니다. 결과는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약 0.5초 전 이미 뇌에서는 준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결정하기 전에 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반대로 말합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행동한다는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손은 이미 주머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켜고 나서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떠올립니다. 행동은 이미 끝났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표정은 굳어있고 몸은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야 이유를 붙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짧지만 결정적입니다. 그 지점에서만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방금 올라온 말 한마디를 그대로 내뱉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움직이려던 손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최근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알람이 울리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화면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는 하루를 인식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길로 갔는지, 어떤 신호를 기다렸는지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경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자동화된 흐름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동화된 행동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까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표정이 변하고 말이 이어지고 상황은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하지만 이미 흐름은 지나간 뒤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몇 분이 지나버립니다. 그저 손이 움직였고 시선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선택이라기보다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라 부릅니다. 원래 나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하지만 그 대부분은 반복된 반응이 굳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반응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구조를 흔듭니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흘러가던 과정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행동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이어지고 감정은 반응하고 몸은 끊임없이 다음 행동을 향해 나아갑니다. 단 한 번 멈춰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전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사소한 기억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감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불편해지거나 갑자기 긴장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몸 역시 멈춰있지 않습니다. 어깨는 미세하게 긴장하고 호흡은 일정하지 않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들과 함께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거리라는 것이 생깁니다. 생각과 나 사이, 감정과 나 사이, 충동과 나 사이에 아주 짧은 간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간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 떠오르는 순간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바로 내뱉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도 이 장면은 반복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려는 순간 이미 입이 열리려 합니다. 그때 아주 짧게 멈춰봅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스칩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말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언가 놓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흐름을 거슬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경험은 작지만 강하게 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멈춤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각은 대개 조용한 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미 말을 해버린 뒤, 이미 행동이 끝난 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짧은 정적. 왜 또 그랬지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 했던 말을 또 해버린 순간, 참으려 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순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유를 붙입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흐름 속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목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대화에서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고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꿉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그 흐름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거나 스스로도 낯선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흐름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인식되는 반복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왜 또 이러지? 하지만 그 방식은 다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각은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떤 생각이 이어졌는지,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끊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목격이 쌓이기 시작하면 반복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작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다음 선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설명은 그 뒤에 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후 합리화 포스트 마이너스 아크 레셔널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일어난 일에 이유를 붙이는 작업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래의 이유라고 착각합니다. 장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짧게 대답하고 돌아선 순간 우리는 그 행동이 끝난 뒤에야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설명은 행동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행동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말은 선택의 이유라기보다 이미 미루어버린 행동을 정당화하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는 이게 맞아서. 이유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먼저였습니다. 이유는 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나중에 조립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더 잘 드러내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준 뒤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몰래 선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하셨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선택했다고 확신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이야기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실제 흐름을 가린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설명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이고 있는 이 이유가 정말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방금 했던 행동 하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뒤에 붙어있는 이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왜 그랬지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그 상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실제 흐름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감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생각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설명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이미 시작된 반응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시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미 감정이 올라오고 이미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 그 다음 순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0.5초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이 열리려 합니다. 그때 아주 짧게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바로 자유입니다. 멈추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말해버린 뒤에 후회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이미 시작된 반응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하지 않는 선택, 말하지 않는 선택, 따라가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멈춤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는 바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선택은 생각보다 먼저 시작되고 우리는 그 뒤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멈추는 순간 그 흐름과 거리가 생기고 그 지점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이 일어나며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선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각이 시작되면 이 구조는 달라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전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각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짧은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선택인가, 반응인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각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공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각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납니다. 당신은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가 흘러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짧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번 보게 된 흐름은 다시 이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말하기 전에 멈춰 보십시오. 단 한 번 반응하기 전에 바라보십시오.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멈춤. 그것이 쌓이면서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